안녕하십니까. 장대장 부동산그룹의 장한식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그 부동산을 이제 매매하거나 매수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매수자가 자금 조달 계획도 신고도 해야 되고 또 실입주 계획도 신고를 해야 되죠. 용지는 이제 하나로 이제 통일이 돼서 신고가 되는데요. 요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실입주 계획서는 작년 9월 달부터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12월 10일부터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변경된 내용하고 또 자금 조달 계획 및 실입주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주의해야 될 사항들 몇 가지를 같이 겸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보시게 되면은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는 실거래가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는 앞으로 이 증여, 상속,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내용까지 같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냐고요? 올해 12월 10일부터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에 증여, 상속 금액을 기재도 해야 되고 또 주택 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 보유 여부를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 내용들은 그 지난 그 12월 3일 날 석간부터, 그러니까 통신이나 방송, 인터넷은 12월 3일 아침 6시부터 이제 보도가 되는 그런 보도자료, 국토국통부에서 발행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요 보도자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이번에 신고 항목이 이제 개선이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개선이 돼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증여받은 거냐 상속받은 거냐 요 자기자금이 얼마가 받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차입금 있죠. 대출 받거나 뭐 이렇게 빌린 돈, 주택 담보대출 받았냐 안 받았냐, 그 다음에 기존 주택 보유 여부하고 만약에 기존에 있는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같이 이제 포함이 돼서 신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서식은 이미 국토교통부에 들어와 있는데요. 개정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신고 서식은 12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 이 개정된 거는 관보에 또 이렇게 게재가 된다고 합니다. 10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10월 10일부터 관보에 게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그러면 이 개정된 그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양식 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관련 법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여기에 나와 있죠. 이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이 양식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우선 보면은 신고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제출하는 사람. 그러니까 매수인이 되겠죠. 성명,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또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쓰는데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거기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인데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기 자금, 내 돈을 얼마만큼 조달할 거냐, 아니면 차입금, 대출을 하거나 사채를 갖다가 쓰는 돈, 그거를 합해서 이제 쓰는 게 되겠죠.
금융기관 예정 금액도 있고요. 주식이나 채권 매각 금액이 또 여기다 적고, 또 부동산 처분.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거나 아니면은 전세 주고 있던 집을 처분을 해서 거기서 전세 보증금 빼주고 나머지 남는 돈을 갖고 오는 경우는 이런 데다가 적는 거고요. 이번에 새로 늘어났죠. 증여, 상속. 뭐 얼마를 받을 거냐. 그 다음에 현금. 그러니까 요거 현금은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적금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들을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금 총액은 여기 7번에다가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8번 여기는 이제 차입금이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거 이게 이제 들어가는데, 금융기관에 대출받는 것도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느냐 안 하냐, 그 다음에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체크하는 데가 있고요. 또 차입금이니까 임대보증금, 세입자가 다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보증금도 차입금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회사들이나 작은 회사들이든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주택 구입을 하고 학자금 이런 거 할 때 보면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뭐 사채를 또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차입금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차입금 총액은 여기다가 이제 12번에다가 쓰는 거고, 요거랑 둘을 합해서 여기 총 합계 13번에다가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입주 계획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집을 매수를 했는데 들어가서 살 거냐 안 살 거냐 이 얘기인데, 본인이 입주할 거냐 본인 외에 가족이 입주할 거냐, 그 다음에 입주 예정 시기는 몇 년 몇 월 달이다. 날짜까지는 필요 없어요. 달까지만 쓰면 되죠. 그리고 입주를 안 하는 경우잖아요. 그때는 임대를 놓을 경우 있어요. 전세 놓거나 월세 놓을 때는 여기다가 체크를 딱 해놓으면 되고, 재건축 재개발일 경우에는 여기를 딱 체크를 해갖고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유의사항 여기 있죠? 유의사항. 유의사항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꼭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 제출하게 되면 이 서류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다 통보가 되고요. 이 신고 내역을 조사를 하거나 관련 세법에 따라서 조사하는데 참고자료로 씁니다. 특히 이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날, 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거짓으로 작성을 하는 경우 있어요. 여기 내용을 쓰다 보면 뭐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예 거짓말을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라서 과태료가 또 부과되니까 적을 때 꼼꼼하게 잘 적고요. 그 다음에 이 양식을 이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 주택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미리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는 절대 안 되고 순서를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양식을 이제 작성하는 방법을 볼 텐데요. 저쪽에다가 양식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보시면서 같이 이제 할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여기 자금 조달 계획서, 자기 자금부터 이제 쭉 들어갈 겁니다. 자, 우선은 이 자금 조달 계획에는 해당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을 적고요. 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있잖아요.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각 매수인별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이면 2명 다 쓰는 거고, 3명이면 3명 다 쓰는 거고, 그 3명이 지분별로 또 투자하는 금액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 합친 금액은 요 자금 조달 총액에 여기 기록하는 금액에 딱 맞아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잘 맞춰야 되겠죠. 자, 2번부터 6번까지. 그러니까 여기 자기 자금이죠. 여기 2번부터 여기 6번까지. 여기는 자기 자금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작성을 합니다. 여기 금융기관 예금액 여기 있죠. 여기 금융기관 예금액. 여기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적금을
만기돼서 받거나 중도에 해약을 해서 조달하는 경우에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면은 주식, 채권, 매각 금액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입니다. 본인 명의의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을 해서 조달하는 경우, 유가증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처분 대금 등 이렇게 있죠. 여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받을 돈, 또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기존 임대 보증금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 보증금을 이제 회수를 통해 갖고 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있고 월세 살면 월세 보증금이 있죠. 그 집에서 이제 월세를 안 살고 그 돈을 만기돼서 갖고 오든지 중도 해지해서 갖고 올 때 그 내용을 여기다 기록을 하는 거고, 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금액을 적냐? 중요해요. 종전부동산 권리 가액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는 그 관리 처분 계획이나 이 내용에 이제 들어가 있는 종전부동산 권리 가액을 여기 부동산 처분 여기다가 쓴다. 그리고 이번에 또 바뀐 자리죠. 5번 증여 상속. 증여 상속. 여기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상속받아서 내가 받는 자금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등이니까 상속은 이제 가족에서 받는 거지만 증여는 제3자로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족 등이라고 표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이제 현금 등 해갖고 기타 이렇게 있죠. 이것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그리고 2번에서부터 5번까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자금. 이거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자산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금융기관 예금액 외에 각종 금융상품. 그건 예를 들어서 보험을 해약을 해가지고 갖고 온다거나 또 간접 투자 상품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회수를 해서 자금 조달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부터 2, 3, 4, 5, 6 다 더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7번에다가 총 액수를 이제 쓰는 거죠. 이게 자기 자금 총액을 여기다 쓴다. 두 번째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차입금을 또 쓸 건데요. 이 차입금, 여기죠? 자기 자금 설명해 드렸고, 이제 차입금 8번부터 10번까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금융기관 대출액 요게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기관에서부터 대출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받는 거예요. 또 매도인이 이미 그 집에 대해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승계를 할 경우에도 여기다 같이 적고요. 또 금융기관에 대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밑에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에 해당란에다가 또 부표를 해야 돼요.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포함. 없으면 미포함.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딱 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또 기존 주택까지 또 있어요. 그러면 보유에다 체크를 하는 거고, 그죠? 보유다. 그런데 집이 한 채 있으면 하나 있다고 쓰면 되고, 두 개 있으면 두 채 이렇게 쓰면 돼요. 없으면 이번에 나 처음으로 하나 구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다 미보유에다가 체크를 딱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임대보증금 요거 있어요. 사실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의 돈이 아니잖아요. 만기가 되면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입금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임대보증금 등 여기다가 취득주택 신규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처음으로 취득을 해서 그 세를 놓을 경우 거기에 계약금, 전세금이나 월세의 보증금, 또 먼저 주인이 전세를 놓고 있거나 월세를 놓으면 그것도 보증금을 내가 인수를 해서 그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여기다가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 지원금 이런 거 있죠. 예, 여기 회사 지원금. 예,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 회사에서 주택 구입 자금 이 대출 처리로 해주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외에 회사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가 직원들의 복지나 이렇게 해서 차입을 통해서 조달하는 자금은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밖에 차입금 이렇게 있는데 그 밖에 차입금은 8번부터 해서 10번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고 또 여기 12번, 여기 12번은 8번부터 11번까지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다 더해서. 더해서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총 합계가 13번에다가 쓰는 거예요. 자기 자금 더하기 차입금 다 더하면 총 합계 그래갖고 1억 원 이렇게 쓰신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입주계획 14번이 있죠. 14번 입주계획. 예,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 해당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에 첫 번째 입주자 기준입니다. 예, 매매 계약을 딱 했어요. 그 첫 번째 들어가는 입주 기준입니다. 다세대나 다가구 이런 그 두 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로 중복해서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가구인데 내가 주인집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세를 준다 그러면 나는 주인집 들어가고 세입자는 세입자 그대로 가는 거고 또 다세대 주택을 한 건물에 두 채를 샀다. 한 채는 내가 들어가고 한 채는 전세 주거나 월세 준다. 그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기 잘 보시면은요. 중요한 거예요. 본인 입주란에 매수자나 주민등록상 가족이 입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겠다. 내가, 매수인 내가, 소유자인 내가. 그러면 여기다가 체크를 하는 거고 본인 입주에다가. 근데 나는 여기 입주 안 하고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는 가족의 누군가가 들어가 산다. 본인 외에 가족 입주다. 그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1월 요까지만 이렇게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2019년 뭐 3월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런데 그 주택을 매수를 해서 내가 임대를 줄 거예요. 전세나 월세를. 그러면 여기 임대 요 칸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지역에 주택을 또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하면 철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입주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 계획에는 내가 입주 안 하는 건데 누구도 입주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여기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하시고 제출인 해갖고 예, 홍길동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날짜를 2018년 12월 10일 이렇게 써서 서명하고 도장 또는 서명하거나 도장 찍어서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 제출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까요. 예, 인터넷에서도 충분합니다. 인터넷 할 때는 공인인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처리 절차가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인터넷으로 제출을 해도 되고 또 수기로 작성을 해서 방문해서 제출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처리 기관에서는 접수하고 처리하고 신고 필증을 발급을 해주니까 이 신고 필증 출력을 해가지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제출해라 그러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제 또 Q&A 이렇게 있네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참 이런 것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편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 많이 보시면은 좋은 내용 많이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12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을 했으나 10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변경된 자금 조달 제출 기준일은 언제냐? 이거는 12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을 했더라도 10날 이후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정서식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개정서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뀐 걸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에 상속, 증여 이게 또 항목이 또 늘어났잖아요. 자, 여기는요. 현금 등 기타 항목에다가 쓰는 그 원래 있던 거를 상속이나 증여로 자금이 신고하는 항목을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항목들은 그 항목에다가 딱 기록을 하면 돼요. 여기 가족 등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족한테서만 증여받은 거는 기록하고 뭐 제3자한테서 받은 거는 뭐 기록 안 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누락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든 증여받으면 다 증여세도 내고 여기다 쓰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기존 서식에서 자기자금의 보증금 승계 항목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 자금은 어디에다 작성하냐 이 얘기인데요. 임대보증금으로 이쪽으로 항목이 옮겨졌습니다. 임대보증금 등에는 취득한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을 여기다가 이제 쓰시면 되죠. 좀 전에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예. 자, 또 보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이제 헷갈리실 텐데요. 주택 대출이에요, 대출. 여기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항목은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겠죠. 부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예요.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고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이 포함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포함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까 금융기관 거기 제가 체크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대출액이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그 칸에다가 부표하는 거예요. 근데 금융기관에 대출액이 있어도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용대출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여기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택담보대출이 해당될 때만 치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대출이 있고 그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는 없다라는 쪽에다가 V 표시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헷갈린다 그러면 그 관련 기관에다가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금방금방 알려주니까요.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 어떻게 쓰느냐. 자, 이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항목은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만 쓰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만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다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서 보유로 표시한 경우, 그러니까 요거는 대출 받을 경우죠. 그러니까 기존 주택 수도 같이 써야 된다. 예, 이게 얘기예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요, 두 개의 주택에 대해서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경우 그 사람은 주택 보유 건수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집을 두 채를 갖고 있는데 A라는 주택이 하나가 있고 B라는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나하고 상대방하고 여기도 나 있고 여기 상대방이 있는데 여기가 50%씩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은 한 채, 두 채. 그러니까 두 채를 갖고 있으니까 몇 채 갖고 있냐라고 거기다 표시할 때는
지분이 있으면은 두 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명의로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한 채. 뭔 얘기인지 알죠? 예를 들어서 하나는 내가 100%로 소유권을 다 갖고 있고 하나는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 그러면은 두 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회사에서 지원하는 돈, 그 다음에 사채 등 이런 거를 작성하는 항목인데요. 여기 보면은 금융기관 외에 법인, 그러니까 직장, 예?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서 조달하는 경우 회사 지원금 사채 이 항목에다가 기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우리 회사가 직원 복리 차원에서 주택을 구입한다. 그러면 뭐 1억 원 한도 내에서 2%의 금리로 뭐 해준다. 아니면 뭐 무이자로 3년 동안을 해준다. 예,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특히나 요거 할 때는 이 사채 등 여기는요. 이 금액도 나와야 되고 또 뭐가 또 있어야 되냐면 대출 만기 기한이 있어야 돼요. 대출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대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한테 이렇게 갖고 온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갚는다. 이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 밑에 쭉 내려가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 참고 사항 해갖고 쭉 나오는데 지금까지 다 설명한 내용이고요. 예, 여기 밑에 이제 쭉 보시면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돼 있고요. 예, 좀 아까 설명한 거 있죠. 여기 대부업법에 따라서 등록된 대부업체나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여기 상환기관 등이 약정된 자금의 하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꼭 확인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주택을 매수를 했을 경우에 그 매입 자금 조달 계획과 그 주택에 실질적으로 누가 입주를 할 건지 입주 계획서 양식에 대한 작성 요령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잘 모르신다 그러면 반복해서 청취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본문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거기 들어가셔서 보도자료 그쪽에 가서 보시면 나와 있고요. 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도 같이 등재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참고로 양식을 다운받아 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거래에 따라서 매수자 산 사람이 자금 조달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실입주를 할 건지, 입주 계획에 대해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